패턴이 중요한가? 키읔키읔. 그냥 기관들이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는 거지 라고 하셨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번 방송에 이어 오늘도 녹화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핵심은 되돌림을 줄 경우 우리가 이 매물대를 1차적으로 지지를 해준지 봐야 하며, 만약에 깨질 시 다음 구간이 존재하지만 이런 구간은 뭐다? 단기적인 반등 후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 저점을 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올 시에 우리는 1차적으로 봐야 할 패턴은 뭐였죠? 그렇죠. 하나의 불 플래그 패턴으로 보고, 이 불 플래그 패턴이 완성되었을 때 구간에서 이제 추후에 다이아몬드 패턴이 완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이 다이아몬드 패턴을 깨고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로 이어져 나가는 그러한 패턴을 만들어 가는지를 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만약에 상승 패턴으로 갈 시에 다시 한번 이게 볼 플래그 패턴이 완성이 되는 것이며 우리는 전 고점을 돌파하는 추세를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매매를 하였습니다. 일단은 제가 나간 관점들을 간단히 보여드리면, 챌린지 방에서 두 군데를 보여드릴게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저는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갔던 매물대가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2,530불에서 40불 이 사이였고, 이 매물대에서 들어간 타점은 아직도 저는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비트코인은 자리를 안 줬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방송을 하고 기다렸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깨질 않고, 이 타점이죠. 그래서 이 타점을 깨지 않고 그 위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그때부터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비트코인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럼 비트코인은 뭐다? 저점을 깨고 반대로 타점을 줬다 이거예요. 자, 이더리움 타점을 줬을 당시가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안 주었네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지켜줄 때는 비트코인이 저점을 깨면서 제 타점을 정확하게 찍고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최저점에서 매수를 들어가고 수익을 지금 현재 보고 있으셔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는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컵앤핸드 패턴 또는 아담과 이브 패턴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플 같은 경우죠. 리플 같은 경우 이제 시간봉으로 보게 될 경우 여기에서 한 번에 빠른 되돌림, 그리고 지금의 둥그런 조정 구간 이후 다시 한 번 더 추세를 이어갈 만한 그런 패턴을 만들고 있어서, 만약에 여기에서 추세가 되돌림 이후 상승으로 돌파할 시 하나의 커피핸들 패턴, 그리고 이거는까지 합치면 아담과 이브 패턴으로 이 박스권에 대한 두 배 값까지도 우리는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저점까지 이제 계산하게 된다면 당연히 전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까지도 우리는 예측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 곡선의 추세, 잠시만요, 어지러우니까 이거 좀 지우고, 이 곡선의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라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되돌림을 주더라도 빠르게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지지받고 올라가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깊게 되돌림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매물대는 안 깨져야지 커피핸들 패턴이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테더 이제 도미넌스 관점도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던 저항 구간이 이 구간이었고, 여기는 안 깨주는 게 맞다, 마지노선이다. 여기가 깰 시에 이 전 고점을 깰 확률이 굉장히 높다. 비트코인 관점과 동일하죠.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구간에서 계속 저항이 나오다가 결국에는 추세가 점점 바뀌고 있는 모습을 포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분석을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기대하는 것은 이 저항 추세 라인이 다시 한 번 더 돌파되고 위에서 마감하려는 모습이에요. 자, 제가 지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린 매물대 보는 방법이 있었죠. 그 매물대 보는 방법은 이러한 넥라인 또는 추세 라인으로 분석하고 파악하는 거였는데요. 자, 이렇게 총 3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해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뚫린 다음에는 추세가 하방으로 이어졌고, 반등을 하더라도 저항 맞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하방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그 전에는 이 추세 라인도 있었지만 이거는 저번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는 횡보를 하다가 결국에는 올렸을 때
저항을 맞고 한 번 더 이 매물대 아래로 깨진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추세가 하방으로 이어졌던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하방에서 횡보를 하다가 아래로 뚫고 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라와서 횡보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번 일봉 마감이 만약에 이러한 저항 구간, 이거는 살짝 애매하기 때문에 확실히 뚫렸다기보다는 살짝 애매하죠. 그래서 확실히 위에서 뭐 이런 식으로 몸통을 마감한다든지 아니면 오늘 일봉 마감 후 내일 일봉에서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우린 다시 한 번 더 추세가 바뀔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지만 그 전까지는 아직도 아쉽게 추세는 하방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지금 추세를 뚫고 위에서 마감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그냥 횡보라고 저는 좀 더 깊게 보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주봉에서도 도지 형태로 마감을 하고 저번에 횡보가 나올 가능성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러한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위에서 마감하거나 명확하게 추세를 뚫는 그림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가능성을 열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제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댓글도 좀 달리고 있어서 댓글에 대해서 좀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오늘은 댓글을 한번 답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패턴 시 매매 진입 타이밍은 하락 추세를 뚫고 쏟아질 때 추격하나요? 아니면 되돌림 때 진입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 패턴 완성에 작게나마 수렴하는 곳이라 수렴 터지기 전까지는 포지션 진입이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질문이었는데 이제 뭐 이거는 제 강의에는 있지만 이번에 그래도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만약에 다이아몬드 패턴이 비트코인에서 형성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러한 패턴 형성이겠죠? 저 같은 경우는 수렴이랑 똑같이 매매하라고 말씀드려요. 이제 다른 이제 분들 유튜버 분들은 보시면 수렴이 어디로 터질지 몰라 5대5에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고 터진 다음에 추격을 하라 그러는데 이거는 정말로 최악의 매매 방법이거든요. 이건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도 다 수렴을 봤던 이런 구간도 다 수렴을 보고 추격할 때 매매를 하여라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격하고 올려가지고 청산당하고 여기서 추격하고 내려가지고 청산당하고 이런 패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안 되고 큰 그림을 이제 미리 봐야 되는데 그거는 엘리엇 파동을 하지 않으면 힘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손익비를 따지고 매매를 하는 방법을 저는 알려드려요. 수렴을 그리더라도 수렴 안에서는 피보나치와 매물대를 꼭 찍고 패턴을 완성시키는 습관이 있어요. 그쵸? 수렴을 만드는 이제 그 행위 자체가 여기서 고점을 올리려고 했을 때 일부러 매도를 해서 눌리고 추가로 하락을 했을 때는 매수를 하면서 가격을 못 내리게 막으면서 추세를 오른쪽으로만 움직이는 이 수렴을 만드는 형태인데 이것은 이제 세력 입장에서 물량을 매집하거나 매도하거나 그럴 때 4파동이나 2파동에서 많이 나오죠. 2파동에는 수렴이 안 나오지만 이제 뭐 복합 조정이나 긴 조정이 나왔을 때는 이러한 횡보를 하는데요. 세력 입장에서 고점이나 최저점에서는 이러한 횡보를 해요. 그래서 세력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세력 입장이라면 어디까지 올릴까? 자, 여기서 제가 보이는 매물대는 두 군데 매물대가 보입니다. 첫 번째 매물대 그리고 두 번째 매물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피보나치가 618, 886과 보통은 겹쳐요. 한번 봐볼까요? 786에서 886 사이죠. 이 고점 매물대까지 체크를 한다면 786과 886 사이에서 있고요. 이 매물대는 618에서 한 0.5 이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러한 매물대를 세력들은 좋아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수렴이 위로 터질 것 같다 하시면 피보나치를 뒤집어서 이러한 중요한 매물대를 체크하고 피보나치와 겹치는 자리인지 체크를 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이제 다이아몬드 패턴이 완성이 된다면 저는 패턴 형식대로 하방으로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질문이 수렴이 터질 때 여기에서 매매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리테스트 할 때 올라왔을 때 매매를 해야 되나요? 이 두 개인데 일단은 그 상황마다 조금 달라요.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는데 총 세 가지네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이탈하고 그냥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 저점까지 이때 리테스트하고 내리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터지자마자 바로 한번 헌팅을 하고 매물대 체크를 하고
내리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은 깊게 되돌림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추세를 다시 한 번 더 들어왔다가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헤드앤숄더도 마찬가지고, 수렴도 마찬가지고, 다이아몬드 패턴도 마찬가지고, 항상 보여주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어디가 나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이건 세력의 마음이에요. 세력이 내리고자 했던 자리에서 생각보다 매도량이 적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내릴 힘이 없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유동성을 확보하고 내리는 경우가 있고, 그래도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다. 그럼 한 번 더 올리고 제대로 헌팅을 한 다음에 빠르게 내리는. 근데 이런 헌팅이 이루어질수록 추세는 더 가파르게 빠르게 움직인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기 이러한 자리에서 들어가는 걸 추천드리고,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수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질문자분 아실 거예요. 예전에 저 다이아젤이 들으셨으니까 이 오더블럭 자리, 이런 자리가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를 못 잡았을 때는 이제 되돌림 자리를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러한 풀플래그 패턴에서 이러한 고점 매물대 또는 886까지도 가는지 체크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저항이 일본급에서 나오면 그때 되돌림 때 오더블럭에 들어가는 게 답지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손익비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길었네요. 두 번째 질문. 저는 처음 106K 돌파 구간에서는 106K가 어디죠? 여기네요. 엔딩 다이아고널 패턴이라고 생각했고 지금은 더블탑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이라고 하셨으니까 여기를 말씀하실 거고, 이걸 엔딩 다이아고널로 이제 분석을 하시는 거네요. 잘 보신 것 같은데 거래량만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그때 어떻게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엔딩 다이아고널이라, 일단 엔딩 다이아고널 같은 경우에는 웨지 형태로 파동이 마무리가 되어야 하며 거래량이 감소를 해야 되는데, 조금 애매하긴 해요. 여기서 많이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카운팅을 어디서 하느냐부터 다르긴 한데, 여기서 조정 주고 되돌림을 줬다고 해도 불규칙으로 봐야 되고, 여기서 시작할 수는 없고 저점을 훼손했기 때문에, 엔딩 다이아고널도 어쨌든 간에 임펄스이기 때문에 1파동이 저점을 깰 수는 없겠죠. 그래서 3파동의 고점이 여기라고 생각하면 엔딩 다이아고널이 아니고, 3파동의 고점이 이런 구간이다라고 생각하면 엔딩 다이아고널이 가능은 해요. 그렇죠? 1파, 2파, 3파, 4파. 카운팅이 잘 안 되는데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도 힘드네요. 왜냐면 2파동이 4파동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힘드네요. 엔딩 다이아고널은 카운팅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나 이제 본인께서 카운팅이 되는 엔딩 다이아고널 있으면 디스코드로 오셔서 저한테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패턴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웨지 형태로 고점을 높이면서 분명히 하락 다이버스도 걸렸을 거예요. 하락 다이버스를 생성을 하면서 이제 추세가 반대로 터졌기 때문에 이걸 이제 웨지 엔딩 다이고널로 보신 것 같은데, 일단은 두 가지가 좀 마음에 걸리네요. 거래량과 카운팅이 안 된다는 점. 일단은,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더블탑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보시면, 이 고점과 이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더블탑을 보고 이제 조정 파동으로 이렇게 보고 확장 파동으로 뽑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요. 가능성이 있죠. 네. 저항 구간이 동일한 구간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블탑을 보시는 것도 괜찮고, 보통 이제 더블탑이 나오면 이 매물대에서 두 배 값까지 하락으로 터지는 게 맞죠. 네. 근데 이제 정확하게 더블탑은 아니고 살짝 깨고 내렸기 때문에 저는 불규칙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고, 불규칙이 나오면 세 가지의 가능성이 생기죠. 러닝, 그리고 일반 불규칙, 그리고 익스펜딩, 세 가지가 가능한데, 러닝일 경우에는 여기가 저점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더블탑을 보신 것도, 엔딩 다이아곤을 보시는 것도 패턴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은 이제 패턴이 중요한가, 키읔키읔, 그냥 기관들이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는 거지 라고 하셨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그래도 기관들이 올리고 내리고를 떠나서 그런 흐름을 먼저 읽고 먼저 움직이고 매매를 해야지,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당하는 거고, 패턴을 보면 이제 기회가 생기고 수익을 보시는 겁니다. 기관들의 이제 뉴스로 인해서 개미들을 현혹시키고 이제 따라 붙게 만들고 저점에서 매도하게 만들고, 그렇게 이제 항상 해왔잖아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주식도 수십 년 동안 항상 같은 패턴이었기 때문에, 개미들은 평생 개미인 이유가 패턴이나 분석을 안 하고 기관들이 흘려보내는 뉴스나 그런 것으로 인해 매매를 하면
이제 말리는 거고 좋은 이제 타점을 못 찾는 거죠. 하지만 기관들이 이제 그 시장에 영향을 아예 안 미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ETF가 이제 상장이 됐기 때문에 기관들은 이제 큰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선물 시장이나 뭐 옵션 시장에 포지션을 잡으면서 변동을 충분히 유도할 수는 있어요. 일반 개미들과는 이제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으로 심리적으로 뉴스나 뭐 그러한 이제 뭐 찌라시라고 하나요? 그런 거로 인해서 가격을 출렁거리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ETF가 어쨌든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영향이 더 커진 것도 맞지만 이제 기관들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이제 이거 제 생각인데 그냥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 이제 분산된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관들 빼고도 채굴자도 있고 고래들도 있고 이제 뭐 그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같은 대형 거래소들도 있고 세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만 바라보고 그들이 차트를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관들도 자신들에게 어쨌든 유리하게 틀을 흐름을 만들어서 시장을 같이 반응을 하면서 매매를 하거든요. 이건 세력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그래서 아까도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테스트를 해보고 실패하면 이렇게 하고 또 실패하면 이러한 패턴을 만든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똑같아요. 뭐 어쨌든 이거는 이제 이해하시기 조금 힘들 수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기관들이 뭐 올리고 내린다라는 단순한 개념보다는 본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시장을 유도하려는 움직임 정도가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미들 입장에서 저희가 개미겠죠? 차트 패턴을 보면서 기관들이 어떤 움직임을 만들려고 하는지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유튜브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차트 분석을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저도 자주 틀리고 자주 손실을 봅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눈을 가리고 전쟁터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적이 어떠한 움직임을 취하려고 하는지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오늘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추세가 밖에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간단히 보는데 여기서도 이러한 미니 다이아몬드 패턴이 형성이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면 베스트고 올라간다면 이런 구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구간까지만 올라가더라도 추세는 어느 정도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폭 마감만 잘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